옛날 어느 나라의 왕비가 궁전 정원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왕비는 눈처럼 흰 천에 술을 놓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아야! 빨간 핏방울이 흰 천에 똑똑 떨어졌어요. 왕비는 그것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왕비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눈처럼 흰 살결과 핏방울처럼 빨간 입술을 가진 딸을 낳게 해주세요. 얼마 뒤 왕비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공주는 눈처럼 흰 살결에 핏방울처럼 빨간 입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비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공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눈처럼 흰 살결을 가졌으니 백설공주라고 불러야겠소. 그런데 왕비는 공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임금님은 금이야 오기야 백설공주를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백설공주는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공주로 자라났어요. 임금님은 백설공주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새 왕비는 젊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셈이 아주 많았어요.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있으면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왕비는 신기한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울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울이었어요. 왕비는 아침마다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면 거울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왕비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백설공주가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란 어느 날 거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왕비님도 예쁘지만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왕비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거짓말도 할 줄 아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워요.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분해라. 백설공주, 그것이 나보다 더 예쁘다고? 왕비는 신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 없애버려라. 신하는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공주님, 죄송합니다. 왕비님은 저한테 공주님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차마 공주님을 죽일 수가 없군요. 왕비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십시오. 신하는 백설공주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궁전으로 돌아와 백설공주를 없앴다고 왕비에게 보고했어요. 왕비는 기분이 좋아 빙긋이 웃었어요. 숲속에 혼자 남은 백설공주는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다녔어요. 그러다가 작은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설공주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오두막집은 7 난쟁이가 사는 집이었어요. 다음날 깨어난 백설공주는 7 난쟁이에게 숲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7 난쟁이는 백설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걱정 마세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한편 백설공주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왕비는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숲속에서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거울은 이렇게 대답하며 친절하게도 난쟁이들과 함께 사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왕비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백설공주를 죽여 없애야겠다. 왕비는 빗장수로 꾸미고 7 난쟁이 집으로 갔어요. 아가씨, 빗 하나만 사세요.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고 빛을 구경했어요. 어때요? 빛이 마음에 쏙 들죠? 이 빛으로 머리를 예쁘게 빗어드릴게요. 왕비는 독이 묻은 빛을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았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저녁 때 돌아온 7 난쟁이는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힌 빛을 찾아냈어요. 그 빛을 뽑아내자 백설공주는 곧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어요.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라는 대답을 거울에게 또 들었거든요. 화가 난 왕비는 옷장수로 꾸미고 난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아가씨, 예쁜 허리띠 좀 사세요. 왕비가 큰 소리로 외치자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었어요. 어머, 허리띠가 정말 예쁘네. 어디 한번 메어볼까? 아가씨, 내가 메어드릴게요. 왕비는 허리띠로 백설공주의 허리를 힘껏 조였어요.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7 난쟁이는 백설공주의 허리띠를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지요.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가장 예뻐요. 이번에도 거울에게 똑같은 대답을 들은 왕비는 사과장수로 꾸미고 난쟁이 집으로 갔어요. 왕비는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했어요. 사과 사세요.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예요.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사과 맛이라도 봐요. 백설공주가 창문을 열자 왕비는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내밀었어요. 백설공주는 사과를 받아 한 입 베어 물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백설공주가 받은 사과에 독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장미 가시에 독을 묻혀 꽃병에 꽂았어요. 이번에 또 실패하면 이 장미로 백설공주를 없앨 거야. 왕비는 마법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만세! 백설공주가 죽었구나. 이제는 장미가 필요 없게 되었어. 왕비는 장미를 꽃병에서 뽑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독이 묻은 장미 가시에 찔려 죽고 말았지요. 일터에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 주위에 둘러앉아 슬피 울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을 땅속에 파묻을 순 없어. 난쟁이들은 유리관에 꽃을 깔고 그 속에 백설공주를 눕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님이 그곳을 지나다가 유리관 속에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니.
백설공주에게 반한 왕자님은 난쟁이들에게 말했어요. 이 어여쁜 공주를 궁전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왕자님이 부탁하자 난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님은 신하들에게 유리관을 궁전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럼 출발하자고. 그런데 유리관을 어깨에 메고 일어나려는 순간 한 신하가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어요. 그때 유리관이 덜커덩 흔들리면서 백설공주의 입에서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백설공주는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만세! 만세!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난쟁이들은 뜰 듯이 기뻐했어요. 공주님,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왕자님은 그 자리에서 백설공주에게 청혼했어요.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엘리자, 우리를 찾아보렴. 허허허, 오빠들 어디 있는 거야? 착하고 아름다운 엘리자 공주는 11명의 오빠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알록달록 꽃들이 가득한 궁전 꽃밭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즐겁게 놀곤 했지요. 그걸 본 마음씨 고약한 마녀는 심통이 났어요. 에이, 난 엘리자가 행복한 게 싫어. 마녀는 슬금슬금 엘리자에게 다가왔어요. 너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 테야. 오빠들은 깜짝 놀라 엘리자를 숨겼어요. 화가 난 마녀는 오빠들에게 마법을 걸었지요. 변해라, 변해라. 백조가 되어라, 얍! 마법에 걸린 오빠들은 하나, 둘, 백조로 변하고 말았어요. 엘리자, 우리는 더 이상 궁전에서 살 수 없단다. 백조로 변한 오빠들은 슬피 울면서 멀리 날아갔어요. 오빠들, 나도 데리고 가줘. 엘리자는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사라져가는 오빠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엘리자는 오빠들이 무척 그리웠어요. 참다 못해 오빠들을 찾아 나선 엘리자는 하루 종일 걸어서 큰 숲에 이르렀어요. 아, 도대체 오빠들은 어디 있는 걸까? 그때 저편에 오두막집 한 채가 보였어요. 오빠들이 저곳에 있을지 몰라. 엘리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힘을 내어 성큼성큼 집을 향해 걸어갔지요. 엘리자는 오두막집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백조로 변한 오빠들이 있었어요. 오빠들, 나야. 엘리자가 왔어. 엘리자는 엉엉 울며 오빠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오빠들은
예전처럼 멋있고 늠름한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해가 져서 잠시 마법이 풀렸기 때문이지요. 엘리자는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이제 나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가. 그러자 큰오빠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해가 뜨면 다시 백조로 변한단다. 막내 오빠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엉겅퀴 실로 뜬 스웨터를 입어야 마법이 완전히 풀린단다. 스웨터를 뜨는 동안 절대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구나. 정말? 그럼 내가 그 일을 할게. 오빠들이 힘든 일이라며 말렸지만 엘리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엘리자는 가시투성이 엉겅퀴를 잔뜩 뜯었어요. 삐죽삐죽 날카로운 엉겅퀴 가시에 찔려 작고 부드러운 손에서 피가 흘러도 꼭 참았지요. 그러고는 콩콩콩 줄기를 찧어 실처럼 만든 뒤 꼼짝 않고 앉아 스웨터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젊은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오두막집에 있는 엘리자를 보았어요. 깊고 깊은 숲속에서 혼자 무얼 하고 있나요? 왕이 아무리 물어보아도 엘리자는 대답하지 않고 열심히 스웨터만 뜰 뿐이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보군요. 하지만 이곳은 위험해요. 나와 함께 성으로 갑시다. 왕은 엘리자를 말에 태워 성으로 데려갔어요. 성에서도 엘리자는 매일매일 스웨터만 떴어요. 왕은 아름다운 엘리자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엘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두 눈만 초롱초롱 빛내며 왕을 바라보았지요. 아가씨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보군요. 그렇다면 제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요. 엘리자는 왕의 말에 빙그레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엉겅퀴실이 다 떨어졌어요. 엉겅퀴는 성 밖 무덤가에 많이 나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갔다 와야지. 엘리자는 살금살금 성을 빠져나왔어요. 두근두근, 오들오들, 후들후들. 너무 무서웠지만 엘리자는 오빠들을 생각하며 서둘러 엉겅퀴를 뜯었어요. 그런데 아뿔싸, 몰래 뒤따라온 병사 하나가 그 광경을 훔쳐본 것이에요. 병사는 그 길로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폐하, 숲에서 데려오신 아가씨는 마녀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았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왕은 병사의 말을 선뜻 믿을 수가 없었어요.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달래며 허둥지둥 엘리자의 방으로 갔지요. 엘리자는 열심히 스웨터를 뜨고 있었어요. 이제 단 한 벌만 남았지요. 아가씨, 더 이상 궁금해 견딜 수가 없군요. 아무 말 없이 스웨터만 뜨는 까닭이 뭐예요? 엘리자는 애원하듯 왕을 바라보았어요. 물론 절대로 말은 하지 않았지요. 폐하, 미안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엘리자가 마녀라는 소문이 금세 온 나라에 퍼졌어요. 하마터면 마녀가 왕비님이 될 뻔했어. 마녀를 불에 태워 죽여라! 왕도 어쩔 수 없이 엘리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엘리자는 재판을 받고 죽게 되었지요. 그러나 엘리자는 감옥 안에서도 묵묵히 스웨터만 뜨고 있었어요. 마침내 엘리자 주위에 나무를 쌓고 막 불을 지피려는 순간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왔어요. 엘리자는 11벌의 옷을 하늘로 휙 던져주었어요. 그걸 입은 오빠들은 다시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막내 왕자만이 한 팔에 백조 날개를 달고 있었어요. 한쪽 팔을 미처 다 뜨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어리둥절해했어요. 큰오빠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어요. 제 동생은 마녀가 아니랍니다. 마법에 걸린 오빠들을 구하려고 엉겅퀴 스웨터를 뜬 거예요. 그럼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나요? 11벌의 스웨터를 다 뜨기 전에 말을 하면 마법을 풀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왕은 엘리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아기 염소 7마리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엄마 염소가 장을 보러 가는 날이에요. 엄마 염소는 집을 나서기 전에 아기 염소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올 때까지 밖에 나가선 안 된다. 혹시 늑대가 나타날지도 모르거든.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서도 안 돼.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늑대가 나무 뒤에서 모두 훔쳐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침을 꿀꺽 삼키며 엄마 염소의 얘기를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히히히, 기다리면 다 때가 온다니까. 늑대는 염소네 집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얘들아, 엄마다. 어서 문 열어라. 아기 염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가 벌써 장에 갔다 오셨나? 이상해.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늑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했어요. 엄마라니까. 어서 문 열지 못하겠니? 싫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요. 제법인걸.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늑대는 옳지 하며 얼른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염소처럼 고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약을 줘. 약국 주인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예,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늑대는 약국 주인이 내준 약을 단숨에 후루룩 마셨어요. 얘들아, 진짜 엄마다. 문을 열어보렴. 늑대는 이번엔 곱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엄마다. 아기 염소들이 문을 열려는 순간 늑대의 시커먼 발이 살짝 보였어요. 우리 엄마 발이 아니야. 엄마 발은 그렇게 시커멓지 않아요. 녀석들 정말 똑똑하네. 약이 오른 늑대는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옳지. 너희들 이번엔 딱 걸렸다. 늑대는 얼른 방앗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요. 빨리 밀가루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방앗간 주인도 할 수 없이 밀가루를 내주었어요. 늑대는 발에다 밀가루를 듬뿍 뿌렸어요. 이렇게 하면 감쪽같이 속을 거야. 늑대가 다시 염소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애들아, 엄마다. 그럼 문틈으로 발을 내밀어 보세요. 늑대는 하얀 발을 내밀었어요. 엄마다. 우리 엄마가 확실해. 아기 염소들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자 늑대가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늑대는 온 집안을 뒤지며 아기 염소들을 한 마리씩 잡아먹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상하다. 분명히 7마리였는데. 막내 아기 염소는 벽시계 속에 숨어 있었어요. 얼마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 문이 열려있네.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염소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어질러진 방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때 벽시계 속에 숨어있던 막내 아기 염소가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엄마, 늑대가 형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엄마 염소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흑흑, 이 일을 어쩌면 좋아.
하지만 엄마 염소는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나쁜 늑대 녀석, 가만두지 않을 테다. 엄마 염소는 막내 염소와 함께 늑대를 찾아 나섰어요. 드르렁 드르렁. 늑대는 나무 밑에서 불룩 나온 배를 실룩거리며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엄마, 늑대 배가 꿈틀거려요. 엄마 염소는 재빨리 늑대의 배를 만져보았어요. 그래, 아기들이 살아있는 게 분명해. 막내야, 어서 가서 가위와 바늘, 실을 가져오렴. 엄마 염소는 어떻게 하든 아기 염소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염소는 가위로 조심조심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늑대의 뱃속에서 아기 염소들이 튀어나왔어요. 내 새끼들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7마리 아기 염소들도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쉿, 얘들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돌멩이를 주워오너라. 엄마 염소는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가득 채우고는 바늘로 꿰매어 놓았어요. 늑대는 낮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 잘 잤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어요.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더니 갈증이 나는 거로군. 늑대는 어슬렁어슬렁 우물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덜그럭덜그럭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늑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물 안쪽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 순간 늑대는 첨벙 하고 그만 우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무거운 돌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늑대 살려. 욕심 많은 늑대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야, 우리 엄마 최고다. 엄마가 있어 우린 정말 행복해요. 아기 염소들은 용감한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얘들아, 엄마 말고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어요, 엄마. 명심할게요. 아기 염소들이 모두 함께 대답했답니다. 프랑크푸르트 거리에 하루 종일 눈이 내렸어요.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랍니다. 마리는 동생 프리츠와 함께 거실 문이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거실에서는 어른들이 트리를 만들고 있었지요. 물론 많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눈이 와서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못 오시면 어쩌지?
마리는 항상 신기한 선물을 안고 오는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로셀마이어 아저씨는 마리의 대부였답니다.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들어오렴. 마리의 엄마가 드디어 문을 활짝 열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야, 신난다. 트리가 너무 멋있어요. 아이들도 아주 즐거워했어요. 마침 드로셀마이어 아저씨도 선물을 하나를 안고 왔어요. 아저씨는 마리에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마리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호두까기 인형은 병정을 꼭 빼닮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생 프리츠는 호두까기 인형이 별로였나 봅니다. 이리 줘봐. 이것도 깨지나 보자. 프리츠는 단단한 히커리 열매를 인형의 입에 넣고 내리쳤어요. 철커덕! 무언가 망가지는 소리가 나더니 인형의 턱이 부러졌어요. 프리츠는 망가진 인형을 멀리 던져버렸어요. 아이, 나 몰라. 다 망가졌잖아. 마리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누굽니까? 마법사처럼 무엇이든 척척 고칠 수 있거든요. 마리야, 걱정 마라. 아저씨가 인형을 고쳐주마. 아저씨는 드라이버와 수건으로 인형의 턱을 고쳐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마리는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에게 감사의 뽀뽀를 했어요. 분주하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침대에 눕혀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부스럭, 사각사각, 부스럭, 사각사각. 커다란 생쥐들이 나타나 방 안을 마구 돌아다녔어요. 아이, 징그러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마리는 아주 작은 아이로 변해 있었어요. 생쥐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마리에게 덤벼들 기세였지요. 그때 장식장 문이 열리면서 장난감 병정들이 나타났어요. 용감한 병정들아, 마리를 괴롭히는 생쥐들을 무찌르자. 맨 앞에 선 대장은 바로 호두까기 인형이었어요. 병정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생쥐들을 당해내지는 못했어요. 생쥐대왕은 호두까기 인형까지 쓰러뜨렸어요. 안 돼! 호두까기 인형 위험해! 마리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생쥐대왕을 향해 던졌어요. 생쥐대왕이 쓰러지자 생쥐들은 대왕을 안아들고 도망쳤어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쓰러져 있던 호두까기 인형이 멋진 왕자로 변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마리가 깜짝 놀라자 잘생긴 왕자가 꾸벅 절을 하였어요. 당신 덕분에 마법이 풀렸어요. 나는 불평쟁이 왕자였는데 어느 마법사가 나를 호두까기 인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믿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법이 풀리게 되어 있었지요. 왕자는 마리에게 자기가 살던 과자 궁전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을 태운 침대가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니 호수가 나왔어요. 그러자 침대는 조각배로 변했어요. 둘은 조각배를 타고 과자 궁전으로 향했어요. 하늘에는 나풀나풀 눈이 내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의 요정들이 아름다운 춤을 추며 따라왔지요. 드디어 배가 과자나라에 도착했어요. 하얀 모래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설탕이라고 했어요. 어머나, 정말 아름다워요. 마리는 신기한 과자나라를 보고 감탄했어요. 왕자는 마리를 데리고 설탕 언덕을 지나 성을 향해 걸어갔어요. 달콤한 냄새가 마리의 코끝을 간지렀어요. 과자 궁전은 온통 과자로 뒤덮여 있었어요. 벽이며 창문이며 기둥까지도 모두 과자였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 멋진 과자 궁전이랍니다. 과자나라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 밤 궁전에서 무도회가 열리니 꼭 참석하세요. 밤이 되자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스페인에서 온 초콜릿 요정이 정열적인 춤을 추었어요. 다음으로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 양탄자 위에서 느릿느릿한 춤을 추었어요. 중국에서 온 두 명의 아가씨는 대나무로 된 통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가씨들은 공중돌기를 하며 무도회장을 빙글빙글 돌았지요. 이것은 차의 춤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차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요정들도 설탕 기둥 사이로 사뿐사뿐 춤을 추며 다녔어요. 마리와 왕자는 요정들이 추는 춤을 구경했어요. 이번엔 설탕 요정이 어떤 남자와 함께 춤을 추었는데 얼마나 멋졌는지 마리와 왕자도 홀린 듯 쳐다보았어요. 춤을 마친 설탕 요정은 마리와 왕자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왕자님과 마리 아가씨입니다. 사람들이 와 하며 함성을 질렀어요. 마리와 왕자도 멋진 춤으로 사람들의 환호에 보답했지요.
마리는 처음 추는 춤이라서 그런지 아주 어지러웠어요. 왕자님, 더 이상은 춤을 추지 못하겠어요. 마리가 말을 마치는 순간 음악 소리도 빛도 요정들도 차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왕자님도 마리에게서 차츰 멀어져 갔어요. 아, 왕자님, 가지 마세요. 마리는 자기도 모르게 크게 외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돌아보니 호두까기 인형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고마워, 호두까기 인형아. 생쥐들을 물리친 게 바로 너였구나. 그때였어요. 아래층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야, 크리스마스 아침에 늦잠을 자면 어떡하니? 금방 일어날게요. 엄마는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는 처음인 것 같구나. 그래요. 정말 신나는 크리스마스인걸요. 마리는 어젯밤에 보았던 왕자님을 생각하며 빙그레 웃었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항상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빨간 모자만 쓰고 다녔어요. 사람들도 이름 대신 빨간 모자라고 불렀지요. 얘, 빨간 모자야, 어디 가니? 빨간 모자야, 넌 언제나 그 모자만 쓰고 다니는구나.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빨간 모자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 수 있겠니? 무슨 심부름인데요? 엄마는 바구니에 갓 구운 빵과 달콤한 포도주 한 병을 담아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병이 나셨는데 음식을 잘 드셔야 빨리 나을 수 있단다. 그러니 이 음식을 할머니께 갖다 드리렴. 한눈 팔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염려 마세요. 랄랄랄라. 나는야 빨간 모자. 작고도 귀여운 빨간 모자. 빨간 모자가 노래를 부르며 숲속을 팔짝팔짝 뛰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빨간 모자야, 어디 가는 거니? 늑대를 보자 빨간 모자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지요. 할머니 댁에 음식을 가져가는 길이에요. 할머니가 병이 나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거든요. 늑대는 속으로 히히히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옳지. 할머니를 잡아먹을 좋은 기회야. 그 뒤에 이 아이마저 잡아먹는 거지.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저쪽 언덕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구나.
꽃다발을 갖다 드리면 무척 기뻐하실 거야. 정말 그렇겠네. 얼른 꽃다발을 만들어야지. 빨간 모자는 한눈 팔지 않기로 한 엄마와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예쁜 꽃이 가득 피어있는 언덕으로 달려갔어요. 아주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려야지. 빨간 모자는 정신없이 꽃을 꺾기 시작했어요. 늑대는 이때다 싶어 단숨에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빨간 모자가 오기 전에 얼른 할머니를 잡아먹어야지. 늑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할머니, 저 빨간 모자예요. 부드러운 빵과 달콤한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늑대는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했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난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구나. 문은 열려 있으니 어서 들어오려무나. 늑대는 집 안으로 달려가 크게 입을 벌렸어요. 그러고는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늑대는 할머니의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가 왔어요. 마침 빨간 모자가 꽃을 하나를 안고 달려왔어요. 이상한데? 왜 문이 열려 있을까? 빨간 모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귀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늑대가 귀를 쫑긋거리면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요. 내 말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란다. 빨간 모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할머니의 눈은 왜 이렇게 커졌어요? 예쁜 네 얼굴을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빨간 모자는 다시 늑대의 앞발을 보고 말했어요. 할머니의 손은 왜 이렇게 커졌나요? 늑대는 빨간 모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얼굴을 잘 어루만져 주려고 커졌지. 빨간 모자는 다시 길고 뾰족한 늑대의 입을 만지며 물었어요. 할머니의 입은 왜 이렇게 크고 무섭게 변했나요? 그때였어요. 늑대가 입을 한껏 벌리며 말했어요. 그건 바로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란다. 그러고는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아휴, 배불러. 이제 잠이나 한숨 잘까? 늑대는 벌렁 침대에 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지나가던 사냥꾼 한 사람이 늑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 집엔 할머니가 혼자서 사시는데 누가 저토록 요란하게 코를 골까? 사냥꾼은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냥꾼은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늑대의 배가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그래, 맞아. 이 늑대가 할머니를 통째로 삼켜버린 게 분명해. 사냥꾼이 재빠르게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빨간 모자가 쏙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아휴,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 할머니도 좀 꺼내주세요. 사냥꾼은 곧 할머니도 꺼냈어요. 사냥꾼 아저씨와 빨간 모자는 커다란 돌을 주워왔어요. 자, 이제 이 돌을 늑대의 뱃속에 집어넣고 꿰매는 거야. 사냥꾼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차곡차곡 집어넣었어요. 그런 뒤 굵은 바늘에 실을 꿰어 늑대의 배를 쏙쏙 꿰매버리고 말았답니다. 늑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쿨쿨 자기만 했지요. 얼마 뒤 잠에서 깬 늑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휴, 왜 이렇게 뱃속이 무겁고 답답할까? 내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체한 게 아닐까? 늑대는 어기적 우물가로 다가가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늑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풍덩 우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사냥꾼은 늑대를 잡아 어깨에 메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져온 부드러운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기운을 차렸답니다. 어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모두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벌이야. 앞으로 다시는 한눈 팔지 않을 거야. 빨간 모자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